아, 네. 안녕하세요. 네, NLP 페이퍼 리뷰 6주차 발표자 이주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VLLM이라고 불리는 서빙 엔진, 풀 네임은 다음 것 같습니다. 페이지 어텐션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랭귀지 모델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이제 그 모델을 서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메모리의 활용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탐구하고 있어요. 되게 핫한 주제로 요즘 손꼽히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꽤 최근까지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조금 시도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좀 목차를 준비해 봤어요. 사실 논문이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어, 그리고 사실 그 원리를 깊게 파악하지 않아도 사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이 개발자분들이 엄청 이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엔진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모델만 있으면 그 추론 과정에서 상당히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어, 깊게 이렇게 다이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논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원리를 좀 사용을 했는가 이해를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논문이 관심을 받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앱스트랙트에서 보면 그 다음과 같이 두 줄 정도로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음, KV 캐시 메모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웨이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낭비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낭비가 없는 것도 되게 대단한 어치브먼트인데, 어, KV 캐시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런 키 밸류 값과 키 값과 밸류 값을 다른 리퀘스트에 대해서도 좀 페어링 할 수 있게끔 좀 유연한 어떤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에서의 그 효율성을 더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아,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패스트 트랜스포머랑 오르카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이죠. 어, 트로풋을 두 배에서 네 배만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어치브먼트인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어, 백그라운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논문에서는 레이턴스랑 트루아웃풋을 그 가장 큰 지표로 삼고 있어요. 음, 간단하게 말해서 초당 얼마만큼의 토큰을 빠르게 생성해 내느냐, 약간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턴시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트루아웃풋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빠르게 그 유저가 토큰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모델로부터. 그리고 KV 캐시입니다. 음,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그 스트리밍 LLM에서도 살짝 언급되었던 개념인데요. 사실, 어, KV 캐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효율화를 했는지를 알려면 KV 캐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계산 과정은 첨부한 사진과 같아요. 음, 멀티헤드 어텐션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음, 시퀀스 시퀀스 길이 토큰에 대해서 시퀀스가 총 9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장 안에 그 단어가 총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4096의 인베딩으로 인베딩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쿼리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Q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배치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4096의 이제 매트릭스가 생성이 됩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텐션 스코어는 우측 하단의 공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K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의 그 매트릭스 연산으로 9,9의 그 행렬, 그 어텐션 그 스코어가 담겨져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랑 다시 또 행렬 곱이 돼서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어텐션 계산 과정인데요. 어, 음, 이게 사실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토큰을 생성해 나가는 그런 이런 LLM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어텐션의 계산 과정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발견이 있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음, 이 그림에 없어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어, 기존에 이렇게 9개까지의 단어들이 있던 그 문장에서 이 어텐션 레이어의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할게요. 어텐션 레이어가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나중에 전체적인 보캐블러리 사이즈에서 그 다음 단어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어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인베딩이 되어서 어펜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은 이제 10으로 시작하는 이제 열의 크기를 갖는 매트릭스가 되고 뭐 여기도 크기도 10이 되고 여기도 10, 10 이런 식으로 이 오토 리그레시브 한 과정은 사실 그 EOS가 나올 때까지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어떤 그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 계속 루프를 돌게 됩니다. 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럼 맨 처음에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는 이 9개 단어들은 사실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이 10번째 토큰도 그 다음에서는 또 계속 중복이 되겠죠. 중복된 연산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그 비효율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매번 네 개의 그 문장이 있는 네 개 단어가 있는 한 문장에서 아닙니다. 세 개까지 있었던 문장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세 개까지 있었던 문장이라 했을 때 네 번째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어떤 반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 1, 2, 3, 4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 이미 네 번째 토큰을 생성했던 단계에서는 그 3 곱하기 3에 대한 이 연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저장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1번이고요. 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흔히 아는 그 어텐션 스코어에서 그 마스킹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단어는 보지 않으니까 대각선 위에 성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의 그 결과 아웃풋이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오게 됐던 이유는 그 뭐 인코더 디코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레지듀얼 커넥션처럼 원래 그 맨 처음 인풋과 아웃풋을 조금 이렇게 합쳐주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전의 토큰 값들을 다 미리 어디던가에 저장해 놓을 수가 있으면 매번 매 스텝마다 새로 생성된 그 토큰에 대해서만 쿼리 값을 그냥 계산을 하게 된다면 4,4096이 아니라 매번 매 단계에서 행렬 연산이 아닌 벡터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웃풋도
벡터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 행렬 연산도 한 번에 빵 하고 연산할 수 있어서 뭐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행렬 연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는 작은 숫자가 아닌 시퀀스가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효율화가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쿼리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매 스텝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장을 하지 않고 이전 토큰에 대해서 생성해놨던 키에 대한 벡터 매트릭스죠. 랑 밸류에 대한 벡터들, 이렇게 어펜드된 매트릭스가 되죠.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KV 캐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처럼 정리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이 있었다고 볼게요. It was a cold windy morning when I stepped outside feeling a chill. 아, feeling a까지가 프롬프트라고 해볼게요. 어,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이런 날씨나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한 단어가 새롭게 생성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쿼리가 계산이 되고 어, 이미 이전까지 연산이 되었던 K 캐시된 거에다가 키와 밸류를 그러니까 어펜드 하면서 KV 캐시 값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Q는 저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이 K 값과 V 값으로 이 전 토큰들에 대한 그 어텐션 밸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KV만 저장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KV 캐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논문이 어느 정도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의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 페이징과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교재에 실려있던 사진 같은데 가져와 봤습니다. 어, 프로세스가 이렇게 P1부터 이렇게 쭉 있고요. 실질적인 메모리를 피지컬 메모리라고 해보겠습니다. 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지컬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 단위로 그 이렇게 0번부터 9번까지 그 일정한 사이즈로 좀 메모리를 분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그 프로세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뭐 크롬도 키고 노션도 키고 지금 이제 방송하는 것처럼 줌도 키고 파워포인트도 켜야 돼요. 뭐 내부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막 잔뜩 일어나고 있긴 하겠지만 이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데는 한계가 아무래도 있겠죠. 메모리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 프로세스 중에서도 프로세스를 이렇게 분할해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메모리에 먼저 올려놓는 그런 과정들로서 효율화를 OS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이 피지컬 메모리를 좀 분할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딥하게 되는 것 같지만 프로세스는 뭐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이런 뭐 사실 뭐 이제 이건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들이 하나씩만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서 각각의 라이브러리가 뭐 이제 뭐 어디에 실질적인 그 주소로 올라가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이게 실질적인 피지컬 메모리고요. 벌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음, 사실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연속적인 공간에 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조금 뭐 인식하기 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가상 공간에 이제 이 메모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페이징에서 뭐 같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피지컬 메모리에 뭐 몇 번째 주소에 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넘버와 오프셋으로 뭐 저장한다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페이징에 대한 개념도 살짝 좀 살펴봤고요. 음, 그렇다면 이 KV 캐시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LLM 서빙을 할 때 어떻게 좀 그전에는 좀 효율화를 하려고 좀 접근을 했느냐 그 릴레이티드 워크스를 좀 보면 음, 논문 내용을 좀 요약한 거긴 한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형태의 접근은 오르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오르카 논문을 살짝 보면 데이터 세트 구축부터 모델을 새롭게 학습을 하고 좀 효율적인 서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엔진도 만든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오르카랑 VLLM은 접근이 조금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약간 조금 다른 것들을 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그 리퀘스트를 조금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해서 좀 병렬적으로 많은 리퀘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접근을 했다라고 그 이 논문의 저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VLLM은 그 리퀘스트도 리퀘스트지만 좀 더 KV 캐시를 효율화를 하면서 더 많은 KV 캐시를 사용을 하면서 패러렐하게 그 리퀘스트를 좀 배칭을 하게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또 뭐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사실 이것도 약간 OS적인 개념이라서 깊게는 안 다루고 넘어가겠지만 플래시 어텐션과 같은 논문처럼 그 VRAM에서 이렇게 메모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스와핑 아니면 뭐 그, 그 임시로 다른 곳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뭐 불러오거나 아니면 뭐 삭제했다가 다시 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방식을 막 잘 썼거나 뭐 하는 방식을 뭐 이전까지는 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완전하게 KV 캐시를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건든 논문이 이 논문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OS의 개념을 좀 가져와서 되게 획기적으로 음, 그 웨이스트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이 논문이 그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를 다시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어,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한 가지긴 합니다. KV 캐시 단점을 지적을 해요. 음, 맨 처음에 KV 캐시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어, 이 연구자들이 그 KV 캐시에서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그 피겨 2처럼, 어, 프래그멘테이션이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오르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그 구현상의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긴 하지만, 어, 상당한 내부적인 그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겨 3을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Four score and 7 years ago, our 이라는 그 인풋이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단어를 뭐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생성을 해 나간다고 볼게요. 기존 KV 캐시의 그 작동 방식은 뭐 이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뭐 2048개의 시퀀스라고 하면 그 정도 길이만큼의 메모리를 미리 프리 얼로케이션 한다고 해요. 이만큼 미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생성되는 것들을 쭉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 근데 EOS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에 나왔다고 해보면 총 10개 토큰이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생성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리저브를 해놨는데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다음으로 새롭게 생성될 토큰에 대해서도 뭐 리저브드라고 하는 뭐 이런 공간도 있고,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이제 오르카를 맥스라는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죠. 어, 그러면 얼마큼 이 KV 캐시가 메모를 잡아먹느냐. 그냥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메모리의 사용량을 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단위를 바이트 단위라고 해볼게요. 음, K랑 V 그 두 가지의 그 벡터 매트릭스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전체 계산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풀 프레시전을 쓰면 32, FP32니까 4바이트를 쓰게 되고, 하프 프레시전이면 뭐 2바이트를 씁니다. 4라고 해볼게요. 음, 그리고 그 레이어마다 KV 캐시가 저장이 되니까 OPT라는 그 오픈된 그 LLM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어 개수는 뭐 한 48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어, 인베딩 디멘전이죠. 플로트 값이 그 디멘전 차원 개수만큼 쭉 존재하게 되니까 어, 이것도 또 곱해줘야 됩니다. 어, 이 모델은 상당히 큰 인베딩을 가지고 있는데 7168이라고 하고, 아, 인풋 시퀀스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 토큰을 생성을 할 때까지 이렇게 쭉 계속 KB 캐시를 저장을 한다고 봤을 때, 뭐 풀로 채웠을 때 말이죠. 그럼 1024개의 시퀀스 랭스를 가지게 되고, 뭐 학습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28개의 배치 뭐 이런 걸 또 곱하게 된다면 이게 총 160기가 정도 바이트가 된다고 해요. 160기가바이트. 배치 사이즈까지 곱하고 시퀀스 랭스까지 풀로 했으니까 좀 비약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메모리의 용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A100 기준으로 봤을 때 80기가바이트에서 40기가바이트에서 80기가 정도 80기가바이트 정도가 그 GPU A100 VRAM 용량이었죠. 어, 택도 없게 되는 이제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KV 캐시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어, 코딩 알고리즘을 봤을 때도 그래서 KV 캐시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 뭐 그냥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하나의 프롬프트가 있었을 때 하나의 그 이제 모델의 앤서를 만든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챗GPT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프롬프트 하나에 앤서를 이렇게 2개 만들어주죠. 2개 만들어서 조금 더 그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아니면 조금 더 뭐 괜찮은 정답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약간 패러렐 샘플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메모리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API 단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빔 서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파라미터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 다음 토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다음 토큰까지 또 이렇게 서칭을 해볼지 이거 다 하나하나의 KV 값들을 이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려면 메모리 효율화가 필요하고 또 뭐 이 논문에서는 그 번역을 예시로 듭니다만 그 이제 프레픽스라는 프롬프트 좀 고정적인 뭐 원샷 아니면 파이브샷 같은 뭐 그런 뭐 예시가 될 수도 있고요. 좀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프롬프트가 있다면 뭐 어디다가 또 저장해 놓으면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리 페이지 어텐션인데요. 어, 인풋 센텐스가 four score and 7 years ago our이라는 그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피겨 5 같이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초창기에 봤던 일자로 쭉 되어 있는 메모리 형태가 아닌 그 블럭 형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블락 사이즈는 4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인풋으로 들어오는 토큰 하나하나마다 블락 안에 하나의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채워나가면서 4 score and 7 이라고 해서 블락 0을 채웠고요. 어, 블락 1, 뭐 제로와 원, 투 이런 건 좀 연속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이상한 공간에 원이 저장되어 있고 세븐까지 저장이 됐으니까 year ago, hour까지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모델이 생성하는 그 다음 토큰들이 이제 이게 블럭을 꼭 그렇게 채워 나가게 됩니다. 블럭 사이즈가 4가 닫혔으니까 새롭게 블럭을 만들면서 brought forth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공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페이징을 좀 도식화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GPU 램 안에는 어, 컨티뉴어스 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꼭 0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고요. 뭐 2, 3 부분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블락 사이즈를 꼭꼭 채워나가면서 어, 저장을 한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블럭들을 봤을 때는 좀 연속된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지컬 KV 블럭을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연속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 떨어져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이러한 로지컬 블럭이 실질적으로 피지컬 블럭에는 어디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숫자와 다 채워졌는지를 의미하는 number of field 값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럭 단위의 어텐션 연산 수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음, 뭐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대문자로 바뀌면서 그 전체적인 그 i 번째까지가 아닌 그 블럭 단위로 이렇게 나눠진 그 몫의 위치까지 연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음, 수식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음, 여기서 블락 사이즈를 2의 3승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총 여기 8개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8개 토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블럭에 대해서 이렇게 토큰을 저장을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i 번째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i 번째에 대한
토큰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제 뭐가 i 플러스 1에 대한 뭐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어, 이게 이제 블럭 넘버 뭐 1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인 KB 그 GPU 램 안에 저장이 되는 피지컬 블럭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게 2, 3이라고 했을 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4도 저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i번째 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3까지만의 KV 블럭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몫을 나누면 음, 보면 되네. 이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수식상으로는 네, 3까지의 그 블럭을 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 IJ 바탕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블럭에 대한 키 벡터는 1부터 8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총 8개의 토큰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K1부터 K8까지의 그 키 값이 있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총 8개의 이런 연산의 과정을 해놓습니다. 분모를 위해서 이렇게 쭉 해놓는 거예요. QI부터 QT까지. 그리고 그것이 1부터 i 나누기 b까지니까 총 세 번째 블럭 여덟 번째 토큰까지 쭉 이렇게 계산을 해 놓습니다. 이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네. 음, 그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음, 어,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연산과 구현 부분은 사실 네, 어, 코드단까지 깊게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추상화를 해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엄청 단순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고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KV 밸류가 저장이 되는 것을 효율화했다. 다만 이제 그런 저장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쭉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KV 캐시 매니저를 중간에 둬서 뷰가 뭐 n 개가 있을 때 0부터 이제 n-1개의 그 워커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워커에다가 어떻게 좀 배분을 할 것이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KV 캐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뭐 네, 테이블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GPU가 일단 이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케줄링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 스케줄링을 언급을 하면서 스와핑이랑 리컴퓨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와핑이라는 것은 스왑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효율할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꽉 차는 순간이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럼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 블럭을 먼저 KV 캐시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어떤 이제 블락을 먼저 이렇게 버릴 것인가? 에빅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웠으면 다시 이걸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완전히 그냥 버린다는 것을 조금 비효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KV 캐시 KV 캐시라고 하고요. 이게 GPU 뭐 0번째라고 합시다. 음, 스와핑이라는 것은 이 특정 기준으로 선택된 어떠한 그 블락을 그 CPU의 메모리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네. 음, 그래서 CPU에서의 그 메모리가 차지하게 되는 그 어퍼 바운드는 그 사실 모든 GPU가 똑같은 KV 캐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갖고 있지가 않아서 GPU 안에 있는 그, 네, 그 DRAM의 사이즈가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사실 말로 이렇게만 좀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코드 단어를 어떻게 구현이 될지 나는 좀 호기심이 좀 드는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 그리고 사실 서핑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새롭게 필요할 때 그냥 그 KV 캐시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미컴퓨테이션입니다. 어, 위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지만 이 KB 캐시의 그 블락 사이즈가 좀 음, 잠시만요. 네. 어,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은 블락 사이즈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계속 블락 사이즈가 좀 쉐어링 될 정도가 아닌 되게 조그만 뭐 하나의 토큰을 가질 정도라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이제 저장이 되게 돼서 작은 수준일 경우에는 그냥 리컴퓨테이션이 훨씬 낫다. 뭐 그런 에블리베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와핑과 리컴퓨테이션이 그 스케줄링에 포함되는 이유가 음, 리퀘스트는 계속 여러 사용자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스와핑을 할 것인가, 언제 리컴퓨테이션 할 것인가 그런 우선순위를 그리고 그 프리미션이라고 하는 이제 언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스케줄링이라는 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뭐 뱅 스케줄링이라는 것도 개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할 때 뭐 프로세스가 뭐 동시에 좀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뭐 블라블라 뭐 엄청 복잡한 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보면 이런 스와핑과 리컴퓨테이션 그리고 에픽션 폴리시스를 이용해서 어, 네, 효율적으로 조금 스케줄링을 하려고 엔진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산 시스템이에요. 분산을 빼먹을 수가 없죠. GPU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어, 이 사진을 앞에서 소개를 했어도 되지만 여기를 위해서 좀 남겨놨었습니다. 음, 어, 2019년쯤에 나온 그 메가트론 랭귀지 모델에서부터 약간 모델과 데이터들을 좀 병렬적으로 GPU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메가트론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한 방식을 계속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 모델 샤드가 이렇게 우측에 존재하게 됩니다. 캐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KV 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모델 샤드라고 하는 것이 0부터 n-1로 이렇게 모델이 나눠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각각의 워커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분할돼서 들어가고 모델 샤드로부터 연산된 과정이 쭉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다시 이제 그 합쳐진 값이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이제 쭉 다시 각각의 워커로 좀 다시 배분이 돼야 되겠죠. 어, 논문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all reduce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산 학습, 분산 엑스큐션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선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그 모델 패러렐리즘을 좀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메가트론 LM 논문을 이해를 아직 못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논문과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음, 모델도 약간 각각의 GPU로 이렇게 조금 0부터 n-1까지 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각 KV 캐시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헤드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 매트릭스로 계산된 아까 이제 4096으로 이제 임베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밸류 벡터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어, 뭐 어떻게 나누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그 각각의 이 어텐션으로 헤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 밸류 벡터들을 워커들이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나눠 가지게 된 것을 이제 그 각각의 모델에 인풋으로 이렇게 넣게 되고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연산이 이렇게 되는 건지는 조금 이 논문을 통해서는 그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 0번 GPU에서 1번 GPU에게 캐시 엔진을 접근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가능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GPU 내부에 있는 그 D램에 있는 KV 캐시 안에 있는 그 벡터랑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그 일부의 헤드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수행을 하고 월 리듀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하는 과정이 뭐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음, 조금 네,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했다고 엄청 이게 좀 바짓감이 잡고 이렇게 들고 막 흔들듯이 막 되게 주장을 많이 해요. 좀 그래도 그러니까 좀 계속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널 레벨에서도 좀 효율화를 했다고 합니다. 텐서를 RT 엔비디아에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걸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널 연산이라는 것은 그 간단하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커널이라는 것도 사실 어떠한 실행 단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볼루션을 하나 수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커널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렐루를 하는 이 소프트맥스 렐루 그 레이어도 하나의 이제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각각 커널이 연산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에서의 그 비효율성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한번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 커널에서 이 값을 뭐 이제 로드를 하고 다시 또 저장을 하고 로드를 하고 뭐 그런
그 뭐 과정이 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퓨징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어, 네, 뭐 페이퍼에서는 9페이지 뭐 5.1 커널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총 3개의 퓨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어, 봐서는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좀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좀 각각 수행됐던 어떤 연산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논문,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텐서 RT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좀 커널 퓨전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엄청 뜯어본 건 아니지만, 뭐 굳이 바닥부터 시플플 그리고 쿠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 익스페리멘트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음, 패스트 트랜스포머랑 오르카를 비교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실험을 진행을 할 때 OPT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개발된 그 모델에 패스트 트랜스포머와 오르카를 끼워 넣었습니다. 어, 이건 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패스트 트랜스포머는 현재는 안 쓰이는 이름이고, 텐서 RT LLM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예전 버전의 이름입니다. 패스트 트랜스포머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 아웃풋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조금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어떤 중간 다리에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르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패스트 트랜스포머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에서는 뭐 좀 오르카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뭐 3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맥스 그리고 위저곱 뭐 그리고 오라클 뭐 이런 식으로 좀 버전 여러 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뭐 실험 결과는 뭐 다음과 같이 뭐 엄청 좋았습니다. 레이턴시가 그, 그러니까 가정을 했죠. 리퀘스트를 초당 사용자들이 리퀘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던진다. 뭐 여기서는 초당 2개 정도밖에 던지진 않지만 초당 30개 뭐 사용자가 이 정도면 15명에서 30명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많이 있을 때 얼만큼의 레이턴시를 가지게 되느냐, 얼만큼 빠르게 토큰을 생성하느냐를 봤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다른 것보다 뭐 30에 가까워질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만은 좀 그전 포탈 모델보다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다만 여기서는 쉐어 GPT와 알파카에서 사용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는데 토큰의 개수가 2048에 한참 못 미쳐요. 뭐 길어봤자 1024 정도? 알파카는 훨씬 더 작고요. 뭐 토큰 개수가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좀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확인을 못 해본 논문이지만 어, 일반적으로 네, 좀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의 기기를 가지고 블락 사이즈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좀 효과적인가를 좀 추가적으로 계속 실험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эк스퍼리먼트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고 사실 네,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은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어, 사실 네, 저는 OS 공부할 때 좀 그랬지만 페이징이라는 아까 개념을 볼 때도
엄청 추상화되어 있잖아요.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막 블락 나눠져 있고, 뭐,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렇게, 뭐, 이동한다. 뭐, 너무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OS를 공부할 때. 근데 이 VLLM 논문을 볼 때도 똑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했다는 거구나. 근데 이걸 코드 랩에서 어떻게 한 거지? 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잘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뜯어서 보는 시간 남는 멍청한 사람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원래 의도는 조금 코드 단까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EP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였는데, 어, 이 스터디의 그 의도랑 다른 분들의 그 이제 시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다음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 조금 VLLM과 관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비슷한 접근을 한 다른 방식은 또 뭐가 있는가? 약간 라이브러리 단으로 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텐서 RT LLM으로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랑 이 VLLM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그걸 좀 살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딥스피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알게 됐어요. 이것도 그 분산 학습을 사용을 해서 학습 과정도 그렇고 인퍼런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더라고요. 또 딥스피드 GitHub을 들어가 봤을 때 VLLM이랑 또 성능을 또 비교한 게 있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대학교 이름이 UC 버클리였나요? 네, UC 버클리에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 약간 경쟁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 VLLM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적어봤고 음 그리고 저는 사실 6번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깊이 이해했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OPT 모델에다가 셀서 트랜스포머랑 오르카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서 트랜스포머와 오르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엔진 안에서의 그 어떤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다른 네, 분들도 약간 엔진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단에서 이제 VLLM을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적어놨습니다. 어, 네, 그 1부 발표는 여기까지고 2부 발표에 앞서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이런 부분들의 기tab을 조금 살펴보시고 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 뭐 다룰 게 많을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어 다른 것들보다는 그 프리퀴짓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다른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논문들하고는 살짝 달라서 그러니까 네. 애초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신 것 같고 덕분에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읽었던 것들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KV 캐시를 쓰면 KV 캐시로 캐싱 되는 값은 그,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 중에 모델이 그러니까 어텐션에서 가지고 있는 웨이트가 이제 WQ, WK, WV가 있으면 그 토큰들이 WK와 WV를 통과한 값을 이제 캐싱을 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쿼리가 새로 들어오면 그때마다
그, 그 쿼리를 WQ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그 쿼리 토큰을 가지고 캐싱되어 있던 WK와의 어텐션 연산은 그 연산은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밸류를 웨이티드 썸 하는 과정도 똑같이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는 어텐션 매트릭스 자체를 그 캐싱 해놓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확인 잘 써봤던 거고, 어 그리고 뒤쪽에서 어 블럭 4개 나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페이지 어텐션에서 어 네, 블로그 필기 바로 위에 거였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저기에 저 3에서 4라고 되어 있는 게 블록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 그러니까 이전 타임 스텝에 파더를 제너레이트 했고, 그래서 이번 타임 스텝에 새로 들어가는, 어, 쿼리가 파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 타임 스텝에서 생성을 한 거니까, 어, 근데 이 파더는 지금 아무것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캐싱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번 타임 스텝에 파더를 WQ랑 WK, WV를 다 통과를 시키면서 그때 나온 KV 값을 지금 저 블록 1의 네 번째에 저장을 시키면서 지금 이 연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토큰을 지금 제너레이션을 하는 상태인지 살짝 헷갈려가지고 어, 이 사진, 그러니까 이 피겨 6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음, 브로트까지 이제 생성이 된 것 같고, 어, fathers라는 그 단어, 토큰이 생성되는 그 시점으로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사실 이렇게 케이블 캐시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다시 살펴봅시다.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고, 다음 단어인 fathers가 생성이 되기 전에, 음, 쿼리, 뭐, 밸류가 있다고 했을 때, 2, 4, 6, 7. 그럼 7 곱하기 뭐 이제 임베딩이 4096이라고 하면, 어, 아, 뭐가 안 되냐. 음, 이렇게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고, KT도 이렇게 4096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이제 어티션 스코어가 이제 7 곱하기 7로 나오고, 다시 WV 뭐 이런 것들의 연산을 통해서 이제 7 곱하기 4096으로 나왔던 건데, 이 과정에서 이건 맨 처음이니까 K랑 V가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 프롬프트에 대한 K 매트릭스와 V 매트릭스는 계속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캐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쭉 캐싱이 되고, 캐싱이 되기 전에 이제 fathers라는 토큰이 만들어져서, 어, 이거에 대해서 WQ가 있었을 테니까 새롭게 이제 fathers에 대한, 네, 쿼리가 하나 이렇게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겠고요. 음, 여기도 WK가 있고 WV가 있었을 테니까
똑같이 그냥 이 fathers라는 토큰에 대해서 새롭게 생성이 그냥 매번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새롭게 생성이 되지만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이전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96 곱하기 7이었죠. 그럼 이제 이쪽 열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 열에다가 이렇게 쭉 어펜드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러면 여기서도 어펜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캐시에 대해서만 어펜드가 되는, 음. 조금 잘못 했네요. 아니요, 캐싱을 아니요. 할, 예, 이해 잘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K 트랜스포즈 부분에 저 파란색이 붙고, 저 네, 오른쪽에 V에도 파란색이 붙고, Q는 사실은 저장을 안 그렇죠.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fathers에 대해서 저 파란색 짝대기 벡터 3개가 생성되는 건 맞고, 이때 캐싱 되는 거는 KV만 캐싱이 돼서 이제 어펜드가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 뒤에 브로트가 들어왔을 때는 걔도 똑같이 3개가 생성되고 이제 KV가 이제 어펜드만 되는 그런 거네요. 지금 이게 왜 여쭤보는 거냐면 블록 테이블에 저렇게 3 화살표 4 돼 있어서 저게 뭐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딱 한 토큰을 생성하는 타임 스텝에 대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1까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까지가 프롬프트고,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이 말하는 게 그 뒤로 쭉쭉쭉 2번, 3번, 4번 토큰을 생성하는 거에 대한 그림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어, 타임스텝이 있는 시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다 보니까 헷갈리신 네,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지컬 KV 블록 테이블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뭔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KV 캐시 테이블 오른쪽으로 쭉 긴 거를 그냥 한 차원 뭐 만들어서 이렇게 쭉 쌓아 줬을 때 생각하기 편한 게 이제 저런 거고, 네, 피지컬 그쵸, 그쵸, 그쵸. 하기에는 메모리 상에는 저렇게 4개의 블록이 굳이 컨티뉴어스하게 안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블럭만 배정을 하는 거고, 단 이제 그걸 이제 팔로잉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0번 블록이 피지컬 상에서는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블록 테이블인 거겠네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블럭만큼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4096, 예를 들어서 랭스가 4096이면 뭐 그만큼의 뭐 메모리, 아까 뭐 130기가였나? 그 정도로 이제 할당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 블럭 사이즈만큼씩만 계속 조금씩 할당을 하는 거겠네요. 블럭 테이블에 이제 이 다음 블럭 뭐 주소 어디다 이런 식으로 뭐 기록만 되게 되는 거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었던 그 앞에서 봤던 사진처럼 이전까지 그 KV 캐시에서 봤었을 때는 미리 그 할당을 해놓는 프레 얼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2048이라고 했을 때 총 토큰이 2048까지 생성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공간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블럭 사이즈로 이렇게 좀 분할을 하게 되면서 뭐 낭비해봤자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EOS라고 했을 때 이 뭐 3칸 밖에 음, 낭비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제 뭐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에 남는 뭐 그런 공간들도 사실 이제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페이징 이렇게 시켜주는 테이블이 있으면 뭐 이 사이에 공간 남는 게 없으니까 음, 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바로 뒷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그 father, 아니지. 예를 들면 뭐 블록 사이즈가 8일 때 22번째 네. 토큰을 22번째 토큰이 들어가서 23번째 토큰을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수식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블럭 아 블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 토큰에 KV 캐싱 돼 있는 거에 싹 다 언텐션을 하는 거인 거죠. 그냥 수식만 약간 저렇게 어, 블럭 들어가고 해서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거죠, 이 어텐션 음, 결과 자체는.
네네. 조금 아주 좀 다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블락에 블락 사이즈가 8이고 네 번째 블락에 I 번째라고 했으니까 I를 그러면 이제 한 2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0부터 여기는 7, 수학이 안 되네. 15, 23, 31, 뭐 이렇게 되네요. 뭐 이제 그래서 26이라면 3, 4, 5, 6. 여섯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해서 그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하는 단계에 있을 때를 본다면 26번째까지의 그 어떤 생성 토큰을 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i는 여기서 26이 되는 거고 블럭 사이즈는 8이니까 8인가요? 네. 아무리 이게 어퍼바운드를 해도 네, 맞네요. 어퍼바운드를 해도 세 번째 KV 캐시 블럭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생성된 토큰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조금 뭐 질문하신 거랑 조금 뭐 논점이긴 한데 세 번째 블럭까지 생성된 그런 8, 3, 24, 24개 그 토큰들과의 네, 그 똑같아요. 그 뒤로는 음, 예, 그 KV 캐시 값을 가져와서 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네, 토큰을 생성해낸다. 다만 이제 그 직전에 생성된 몇 개 토큰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 수식으로서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또 실질적으로 코드는 또 그렇게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스코어의 계산 방식이 뭐 이런 블럭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원래는 어디 상관없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 블럭마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면, 그리고 저 블럭들이 지금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다 피지컬하게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네.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산을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1번하고 연산하고 2번하고 연산하고 3번하고 연산하고 해서 컨캣을 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뭐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음,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음, 네, 아마 그런 건 생각을 해놨을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KV 블럭 안에서 여기가 이 1번이고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러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럭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에 하나가 8이니까 24가 되고 이제 여기가 뭐 D 모델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아무래도 그런 가져오는 연산은 내부적으로 수행을 좀 음, 해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하나하나 하기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음. 어, 그리고 이 바로 뒤였나? 그 스케줄링 어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리컴퓨테이션은 말 그대로 뭔가 캐싱을 안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와핑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음, 아, 잠시만요. 음, 음, 사실 수업이라는 개념도 그 OS 페이징에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OS에서는 그 CPU 램이 있죠. CPU에서 동작하는 그 메모리에서 페이징
그걸 해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 디스크에다가 거기서는 뭐 이런 동그라미로 그리긴 합니다만 그 페이지 단위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온대요. 뭐 이런 걸 스와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런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다만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CPU 램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 그림처럼 GPU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 뭐 모델 샤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다가 케이블 캐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케이블 캐시가 모두 꽉 찼다고 하면 모두 꽉 찬 순간에도 리퀘스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겠죠. 뭐 그런 스케줄링으로 알아서 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지만 꽉 찼을 경우 어떤 KV 블럭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음, 완전하게 어떤 그 블럭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이야기가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어 좀 헷갈리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의 블럭을 에섹션 하겠다고 버리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음, 단순하게 이제 CPU 또 램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뭐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보내 버린대요. 그냥 뭐 보내서 뭐 특정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공간을 비워버린답니다. 프리라고 얘기를 해요. 비우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리퀘스트에 대한 토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KV 캐시를 저장을 하고 스윙을 하고 어,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그 뒤에는 살짝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불러오지?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리퀘스트가 이렇게 수도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퀘스트에 대한 그 KV 캐시 저장이 끝났을 경우, 뭐 EOS가 나왔을 경우 이걸 다시 쭉 지워버리고 다시 갖고 온다라고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 그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츠 블락이라고 대명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CPU에 저장된 것을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안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 리퀘스트에 대한 그 캐시 블럭을 지워버린다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로는 네, 리퀘스트를 위해서 특정한 블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스와핑을 해버리고 리퀘스트에 대한 KV 캐시 값들 저장을 하고 그게 끝났을 경우 once request complete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 블럭들이 지워진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한 트레이닝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내 머신에서 디플로이를 할 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매니징을 말하나 보네요. 그때 일어나는 음, 게 스와핑이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서빙 엔진을 구축했다라는 것으로 좀 집중해서 논문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트레이닝보다는 인퍼런스에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스케줄링, 스와핑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거 보니까 그러면 트레이닝에선 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좀 궁금점도 생기네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KV만 캐싱 해주는 이유. 아, 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제
키랑 밸류만 캐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쓸 값들만 캐싱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음 토큰을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에 필요한 값은 지금 토큰의 쿼리랑 이전 토큰들의 키밸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리는 따로 캐싱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거는 저 그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타임 스텝에 이제 토큰을 하나를 생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파더라는 토큰을 생성을 했어요. 어떤 시퀀스 뒤에.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시퀀스 더하기 파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전 토큰들의 어텐션 스코어가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룩 어헤드 마스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저 Q랑 KT를 곱했을 때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아, 다시 봐도 헷갈리네요. 음, 이걸 두 개를 연산했을 때, 이 결과는 1,1. 음, 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퀀스를 어떤 1,000자짜리 문장을 생성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1,000토큰짜리 문장을 생성을 했다고 칠게요. 저 밑바닥부터. 그럼 0이 들어가서 1이 나오고 0, 1이 들어가서 2가 나오고 0, 1, 2가 들어가서 3이 나오고 쭉쭉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0부터 이제 998까지가 들어가서 999가 나온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0과 998을 넣고 999를 생성을 하는 이 한 타임 스텝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다섯 번째 토큰은 여섯 번째 토큰에 대해서 어텐드를 안 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0부터 5까지가 주어졌을 때에 6을 생성을 하는 타임 스텝을 생각해 보면 그땐 당연히 5의 위치에서 6을 어텐드를 하면 안 되겠죠. 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애초에 저 트랜스포머 특히 저 디코더 부분에 저 루커헤드 마스크는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애초에 저 다섯 번째 토큰은 이미 여섯 번째 토큰이 구해져서 얘가 프롬프트로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여섯 번째 토큰에 어텐드를 안 하거든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0, 98, 99, 100이라고 했을 때, 100번째 토큰이 생성이 됐었을 때도 99는 이제 100을 어텐드 하지 않는다. 라고 그 이렇게. 그쵸 네. 그쵸. 그게 이제 나중에 저 100이 생성된 이후에 0, 98, 99, 100이 들어와서 101을 생성하는 그 한 번의 타임 스텝 안에서도 즉 이제 100이
진짜 명시적으로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도 99는 100을 어텐드를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100번째의 토큰을 아니지 101 네, 100번째 토큰을 생성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 보면 저 0부터 99가 들어왔 어 네, 100이라는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0부터 98까지는 그 어쨌든 이 이전 과정에서 98도 생성된 거고 99도 생성된 거니까 걔네가 연산이 될 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과돼서 이제 QKV가 만들어졌을 텐데 어 그때 나온 값들이 계속 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무슨 토큰들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번 타임 스텝에 그러니까 아까 그 0부터 999를 생각을 해보면 5가 들어가서 6을 생성을 했고 근데 0부터 6이 들어가서 7을 생성을 하는 상황에도 그 다섯 번째 그 시퀀스 랭스 차원에서 다섯 번째 토큰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 QKV 값 자체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뒤에 6이 오든 7이라는 정보가 또 주어지든 8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든 그 자리, 그 다섯 번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다섯 번째 토큰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네, 걔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라면 KB 캐싱을 안 쓴다면 저 100이라는 걸 생성하기 위해 어쨌든 저 0부터 99까지의 그 키밸류 값이 필요하잖아요. 저 100번째 토큰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쿼리를 가지고 앞에 토큰의 키랑 이제 내적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야 되니까 그 정보가 필요해서 저 KV 값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값이 고정이라면 그냥 저장을 해놓자. 근데 Q 값은 안 쓰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KV만 캐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T4가 이제 100이 되고 T1이 0, T2가 98, T3가 99, T4가 100이 돼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전까지 미리 연산된 거고 이 마지막 레이어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1 곱하기 4가 이렇게 V 매트릭스랑 곱해져서 뭐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조금 헷갈리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Q 벡터는 WQ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토큰 4, 100이라는 토큰이 생성이 됐을 때 그 WQ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1,4096 벡터로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K 벡터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까지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을 다 이렇게 계속 곱해야 되기 때문에 T4 내적 T1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벡터 하나하나가 이렇게 벡터의 연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곱해졌던 토큰 1, 2, 3의 그 매트릭스에 어펜드가 된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4096 곱하기 4가 연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결과값이 1,4의 그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까지 토큰과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도 어펜드를 해서 4 곱하기 4096 해서 4는 생략되고 1,4096으로 인풋인 Q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KB 캐시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KB 캐시 이해하는 것도 참 엄청난 산이네요. 발표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다들 논문이 어려우셨을지, 저만 어려웠을지, 또 궁금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어, 굳이 뭐 2주차로 나눌까 싶기도 한데, 뭐 또 깊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이렇게 같이 개념 정리하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아,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주영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일단 녹화 중지를 하고